프레젠테이션을 자유주제로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엄청 관심 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다들 막 이제 우리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학회도 해야 되고 학원 가서 토익도 빨리 따야 되고 커널도 해야 되고 다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고. 근데 저는 커널도 너무 재미가 없고 굳이 토익도 영어 느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대외 활동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막 대기업에서 취업 잘 된다는 그런 대외 활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시 지옥을 끝내고 이제 대학교에 왔는데 또 다시 이렇게 또 줄 세우기 경쟁을 또 해야 되네. 내가 하고 싶은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대외 활동들을 또 면접 보고 또 서류 쓰고 하면서 해야 되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남들이 말하는 그 유명한 대외 활동들 학교 안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학교 안에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진짜 학교에 도입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던 차에 학교에서 그런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회다. 내가 여기서 내 의견을 좀 잘 설명을 해가지고 요거를 좀 도입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차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하사분할 3교시라는 프로젝트로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었던 PPT고요. 근데 저 때는 이제 막 동아리 고시라는 말도 있었고 자소서 포비아라는 말도 있었고 막 엄청 이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안에서 공부와 대외활동을 모두 끝낼 수 있다면 대외활동보다 더 나은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고민을 해서 구하사분의 3교시라는 수업을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구하사분의 3 승강장을 보면은 좀 표면을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른 쪽 출구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남들이랑은 좀 다르고 더 빠르게 나만의 스펙을 만들고 새롭고 특별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했었어요. 1학기에는 이렇게 1교시 수업을, 2학기에는 이렇게 해서 총 3교시 수업을 만들어서 학년이나 나이 제한 없이 공강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자유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들을 넣었는데 1학기에는 구하사분의 1교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배워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 이상 자유롭게 과목으로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넣었던 게 놀이교육봉사 해볼까, 뭐 무계획 여행을 떠나볼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원래 그냥 우리 밖에서 영어동아리에서 열심히 면접 보고 참여하는 거 그냥 내가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과목을 우리가 개설을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교시에는 좀 간단한 이런 프로젝트성의 것들을 계획을 했었고 2교시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체험을 했으니까 내 관심 분야나 내가 기르고 싶은 능력에 대한 커리큘럼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버팔로 대학교에서는 창의학 커리큘럼을 처음에는 뭔가 강의를 듣고 두 번째는 응용 수업을 하고 세 번째는 뭔가 기획을 해보는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해보고 또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나를 찾을 수 있는 미션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나를 알아가는 과정도 좀 넣어놓고 또 이제 부하사분의 3교시에 이제 선배들이 수업을 직접 만드는데 그거를 수강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수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구하사분의 3교시에서는 나만의 구하사분의 3교시 강의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과목들을 2가지 이상을 융합하고 혹은 완전히 새로운 강의를 개설을 해보자. 그래서 기존에 뭐 국내 자유전공학부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 가면 보통 로스쿨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추진되어 있고 되게 그 전공 취준 현상이 나중에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 바탕으로 내가 관심 있는 거 막 엮어가지고 과목을 만들어서 실제로 강의를 설계하고 내 친구들 대상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끝나면 이렇게 뭐 우리끼리 심포지엄도 열고 뭐 상도 주고 그리고 졸업생들끼리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이때 그 영민쌤을 만났고 영민쌤이 그때 심사위원으로 계셨었고요. 얼마 뒤에 몇 개월 뒤였나? 그때 갑자기 영민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흡스 라이프 아카데미라는 활동이 있는데 혹시 참여해볼 생각이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부터 기획이 되어 있었던 건지 아닌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실제로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를 찾는 뭐 라이포그래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고, 저는 이 흡수라이프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엄청 재밌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그런 경험을 했던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에이블도 와인이 말씀하셨지만 첫 경험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작은 성공들을 조금씩 쌓아나가다 보면 나중에 진짜 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제 그 첫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교 내내 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생각하는 뭐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계속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고 미스크 튜브 준비하면서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아니야. 그럼 너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이 길을 선택해가지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때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나중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일들이 너무 다양했거든요. 제가 가장 오래 했던 활동이 이거 여기에 있는 건데 공연하는 활동을 제일 오래 했었어요. 한 3년 정도?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날마다 이제 저소득층 가정에 가가지고 선물을 나눠주는 봉사를 거의 한 9년 했었고, 그리고 친환경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플 같은 것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저기 있는 게 이제 홈난데 그리고 되게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도대체 너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저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그랬는데 조금 겹치는 것들이 좀 보이고 뭔가 이어지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커넥팅도 다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에 만드는 거. 제가 보니까 제가 라이프 아카데미 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 되게 많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되게 많은 사회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뭐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되게 많은 사회 문제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습득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저희 매주 책 읽잖아요. 매주 글 쓰고 매주 강연 듣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밖에 안 남는 것 같고, 또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봉사활동도 처음에는 그냥 장학금 받으려고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합격은 했는데 봉사활동 시간을 매달 채우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그 언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언어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고 한데 이걸 오히려 막 왕따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기 능력을 살려가지고 뭔가 학교에서 재밌는 걸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고,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점자블록을 이제 막 보는데 점자블록들이 위에 그 노란색 점자블록 있잖아요. 거기에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고 막 깨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상관없지만 진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엄청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되게 오랫동안 대학생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이런 게 생겼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에서 봉사했던 것도 이거를 스펙을 쌓으러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학교 프로그램으로 의료봉사를 근본적으로 가신다고 하네. 그럼 나도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물론 나는 의료 지식은 없지만 가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럼 나는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의 애기들을 좀 놀아줘야겠다. 그 애기들한테 그러면
양치법 같은 것들을 교육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걸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활동들도 했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창업하는 활동도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때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지속 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우리가 텀블러 하나 쓰는 것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게 됐던 활동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 보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좀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셜섹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소셜섹터라는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 그럼 저희 오늘 목적을 달성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제주에서도 사회적 가치 확산 교육이라는 거를 매달 진행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아예 이 섹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저 중에 한 명이라도 나중에 우리 섹터로 데려오는 거. 그거를 저희 목표로 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회 문제는 어떤 구성원 한 명이 느끼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좀 여러 명이 다 같이 느끼는 그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아까 이제 이것도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체인지 메이커들이 이 사회 문제 해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사회 혁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사회 환경적 가치들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생태계를 소셜 섹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같아요라는 말을 썼냐면 이게 뭔가 뭐 네이버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냥 일을 하면서 사람마다 또 소셜 섹터를 정의하는 게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는 이렇게 소셜벤처 빌리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리스크도 여기에 이제 입주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셜섹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아까도 나왔던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이분들이 혼자서 만약에 진짜 자생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 없을 텐데, 나는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이분들이 혼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돕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처럼 엑셀러레이터, 임팩트 투자사 이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이해가 빠지시더라고요. 제가 뭐 주변에 제 일에 대해 설명하면 그게 그래서 뭐지?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스타트업 드라마가 나오면서 다들 좀 이해를 조금씩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기업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돕냐라고 했을 때 여기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 보면은 엑셀이 있잖아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부스터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초기 좋은 미션을 가진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좋은 미션들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진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도 해주고 멘토링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연결해주고 자원 연계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임팩트 투자라는 거는 이제 그런 사회환경적 가치를 실제로 창출하는 리서치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어디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작년에 10년이 됐고요. 사회혁신 전문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임팩트 투자 기관으로서 비즈니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을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러레이팅, 스타트업을 이렇게 성장시키도록 도와주는 그런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고, 임팩트 투자라고 해가지고 임팩트 스타트업에 조금 투자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사실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임팩트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부분 되게 어려운데, 요즘에 ESG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설계하는 것들을 잘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오고 축적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대기업의 임팩트들을 설계하고 측정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사회혁신을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이런 사회혁신의 흐름이 또 진짜 사회 문제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 이니셔티브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1% for the Planet이라고 기업의 매출의 1%를 비영리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의 환경위원회라는 것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기부를 할 만한 환경단체들을 막 찾는 거죠. 제가 제주에 있다 보니까 제주에 있는 환경단체들도 되게 많이 작년에 찾아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를 좀 좋아해가지고 주변에 많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번에도 촬영하는데 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저 영업을 잠깐 해보자면, 저희는 좀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외부에서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혁신을 만들어나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도 저는 대표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에이블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게 실제로 뭐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뭔가 수직적으로 생각하고 이분을 대할 때랑 내가 그냥 에이블 저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되게 온도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뭔가를 제안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조직 문화들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 내부에서 어떤 복지를 제공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계속 적용해 나간다는 게 진짜 엄청난 복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의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서로서로 진짜 좋은 말들을 엄청 많이 해주고요. 응원을 엄청 많이 해주고 뭔가 경쟁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또 문제가 조직 문화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을 보면 일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일 끝나고 그냥 내가 일 정상 시간에 딱 끝내가지고 내 삶을 그냥 사는 게 내 목표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진짜 너무 지옥 같고 나 진짜 너 빨리 이직하고 싶어. 근데 이직해도 또 이직하고 싶어. 너무 재미없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위에 누구를 봐도 다들 직장은 너무 재미없고 일은 재미없대요. 근데 일이 재밌어야 우리 삶이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재밌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직 문화 관련한 교육도 가보기도 하고 이거를 실제로 강연자분을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을 요즘에 하고 있고 또 어떤 시도들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제우파라는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일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똑똑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내 일에 대해서 회고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의 또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이제 리스크 채용에 대해서 이제 검색하셨다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꼭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소셜섹터 생태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사회를 좀 바꿔보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티타임을 요청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진짜 이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사회를 바꾸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작은 것들도 괜찮으니까 아까 에이블이 말씀해 주신 거랑 좀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작은 것들도 괜찮으니까 조금 직접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경력직이랑 이제 신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저도 경력 없었거든요. 저도 경력 없었고, 그냥 제가 일했던 거는 저희 학교에 중남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연구보조원으로 학교 다니면서 조교활동 했던 거, 그거밖에 없었고, 다른 경력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지원했을 때 한 명 채용하는 그 시즌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보다 경력 있는 사람들 많이 오지 않았을까요? 대기업에서 뭐 일했던 사람들도 왔을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엄청 멋진 분들, 경력 많으신 분들 많이 왔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중에서 경력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경력 없는 저를 뽑았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력이랑 경험이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신입하고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 경력 있는 사람을 뽑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신입이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보다 더 임팩트 있는 경험을 했다면 당연히 저라면 이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카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에이블만 채용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도 채용에 참여하고 누구나 같이 일할 동료를 뽑는데 참여를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경력이 한 4, 5년 있는 분들이 와도 이렇게 이 사람이랑 경력 하나도 없는데 뭔가 나랑 같이 일할 때 잘 맞을 것 같고, 이 사람의 이 경험이 우리 이 사업에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을 뽑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채용은 경력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함께 일할 동료를 뽑는 거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리고 저 때도 막 포트폴리오도 선택으로 제출할 수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그때 시험 기간에 공고를 발견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남들 다 포트폴리오 넣을 텐데 그럼 난 떨어지겠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교수님들께 추천받은 추천서들을 마구 모아서, 추천서 내란 얘기도 없었는데 마구 모아서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냥 지원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친한 언니도 갑자기 기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가고 싶은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가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채용을 안 해. 그래서 그 대표님의 인스타에 들어가서 인스타로 DM을 엄청 길게 보낼게요. 근데 그 DM을 안 보니까 나중에는 그 대표님의 이메일을 엄청 수소문해가지고 대표님 이메일을 보냈더니 나중에 연락이 와서 실제로 지금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자기가 잡는 거고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취업했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제주의 ICT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올해는 이제 서울로 복귀를 해가지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냥 스타트업 지원하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잡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조직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사 하나를 조직문화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마구마구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제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래 보면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이 오셨던 게 있는데, 제가 스페인어에 관심이 엄청 많고 콜롬비아라는 지역에 원래는 교환학생으로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취소되다가 결국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콜롬비아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진짜 신기하게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고, 또 저희 미스크가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콜롬비아에 이렇게 연결해줄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주셔가지고 콜롬비아 대통령분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일을 할 때 일을 재밌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스토리를 어떻게 이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썼던 글들을,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보니까 꽤 많이 썼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계속 인사이트들을 다 남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짜 인상 깊었던 것들은 좀 남기려고 했고 사실 이 시작은 흠나였던 것 같아요. 지옥 같잖아요. 맨날 이거 쓰라 그러고 자고 싶은데 이거 그냥 안 쓰면 모르겠지 하는데 막 연락 오잖아요. 나 하나 안 써도 모르겠지 하는데 막 PA분들이 안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연락 오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진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글 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편하게 써지더라고요. 지금 옛날에 연습했던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책 읽는 것도 저희 회사에 오면은 이제 예비 사내기업학교라고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글 쓰는 것도 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지옥 같다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흑마에서 이미 지옥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우리 매주 썼었는데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 제 스토리,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토리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제가 조직문화 관련한 교육을 너무 듣고 싶어서 회사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너무 가고 싶은데